센 925번부터 봅시다. 센 925번. 다항 함수 fx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 우리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x에다가 위끝 아래끝 똑같도록 하는 x 값을 대입해 주면은 x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f1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양변을 x 미분해 주면은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fx다. 그럼 양변에 fx 있을 거니까 쏘고 될 것이고, 그럼 f 프라임 x는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적분하면은 fx는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8x하고 적분 상수치가 있을 건데 f1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 그럼 뒤에 상수항은 뭐가 있겠어?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있겠니? 그래야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맞지? 그럼 이 값이 지금 41이 되고 싶대.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7의 값이 8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니? 그럼 이 항에서 식정리해보면 3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75가 0이 된다 볼 수 있겠니? 그럼 얘 인수분 해보면은 3k 마이너스 25k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인수분 하면은. 근데 정수 K값 구했으니까 K값은 마이너스 3 2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끝 아래끝 같도록 하는 x가 대입했을 때는 그때 정적분 값은 0이 된다. 두 번째는 x에서 미분하면은 우리가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넘어가시고, 자 929번 봅시다. 자, 이 형태 자주 등장한다 그랬어. 그러면 두 번 미분해야 비로소 fx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양변에 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좌변의 값이 0일 거니까 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미분해주면은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이 값이 6x 제곱 플러스 a가 된다. 마찬가지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0은 6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b의 값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24가 될 것이고, fx는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니까 미분하면 fx는 12x 나오겠네. 그럼 f2의 값은 24네. 답이 0이 나오겠니? 그래서 이 형태 자주 등장하니까 한 번 미분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두 번 미분해야 비로소 fx 나오는 형태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매번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934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인데 0부터 x까지 얘를 정착분했을 때 이가 지금 극대값을 갖도록 하고 싶대. 극대값. 그럼 얘가 극대 가지려면은 자, 라지 f 프라임 x가 f x인데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지금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이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y는 2a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미분한 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가 구해보면은 그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극대값을 갖고 싶대. 그럼 극대 가지려면은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단 말이야.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해야 돼. 그럼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려면은 얘가 x축이 좀 뭐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사이에 맞니? x축이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에 대해서 함수 값을 한번 파게 보면 마이너스 1일 때가 함수 값이 뭐야? 2a 플러스 2. 1일 때 함수 값은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즉 2a 플러스 2는 양수이면서 2a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되어야 가능하겠지. 그래서 2a 플러스 2가 양수이면서 2a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음수가 되셔야 한다. 그럼 a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정수인은 얼마? 0이 되겠죠? 됐어? 그다음에 938번 봅시다. 자, 0 이상 3 이하에서 함수 fx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돼 있어. 먼저 가보자. 여기 지금 피적분 변수가 지금 t인데 절대값 t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에 대해서 이거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럼 얘 그래프는 생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동의하니?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이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자, x값은 0 이상 3 이하인데 x값이 정확히 1일 때까지 오는 상황이 이 부분의 넓이랑 동일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커지는 순간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값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건 정확히 x값이 1일 때의 상황일 거야. 그럼 x값이 1일 때 상황은 이 삼각형 넓이니까 넓이는 1 나오겠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44번 봅시다. 자, 이 함수 그래프가 지금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지 fx를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건데 0 이상에서의 그래프 상황만 관찰한 거야.
자, 기억.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은 a랑 c다. 맞죠? 왜냐면은 라지 fx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얘를 미분해 보면 라지 f 프라임 x는 fx야. 근데 얘가 지금 그 값을 갖는 x값이 a랑 c잖아. 그러면 도함수는 a랑 c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일 거 아니야. 근데 도함수 라지 f 프라임 x 이 함수가 fx니까 fa랑 fc가 0이 되겠지? 그래서 도함수의 실근이 a랑 c 맞죠? a랑 c밖에 없으니까. 그럼 니은 fb랑 fd를 곱하면은 0이 되냐를 물었어. 이게 맞을까? 아니겠지. 왜? 애초에 이걸 만족시키는 게 지금 a랑 c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fb랑 fd 이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미 기억에서 이 fx는 0,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c랑이 나왔으니까 b랑 d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동시에 만족할 수 저도 없는 거야. 맞니? 그다음 디귿 x가 c보다 클 때 fx가 음수인가 물어봤어. 이건 맞니? 자, fx는 라지 fx의 도함수야. 근데 라지 fx가 c 이후로는 지금 감소하고 있어. 그럼 감소한다는 거는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렇지? 도함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다.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된다. 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949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f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상황에서 h 0을 보내면은 얘는 미분계 정의식에 의해서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3잖아, 그렇지? 근데 라지 f가 지금 이 그냥 스몰 f의 한 부전적분이었으니까 미분하면 다시 fx 나와서 얘가 f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근데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f 1이 오니까 미지수 a, b 두 개의 관계식 두 개라서 우리가 a랑 b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쭉 넘어가서 954번 가봅시다. 954번.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값이 이게 성립하다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 f 1의 값은 0이겠지. 그리고 어차피 얘가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분자 분모 미분하고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분자 분모 미분하고 대입해 보면은 분모 미분하면 2x인데 x에다 2를 대입하면 2분의 자, 이 친구 미분하면은 얘는 fx고 얘는 f 프라임 x야. 맞니? 그래서 f 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의 값이 4라는 거야. 근데 f1의 값이 지금 0이라는 거 우리가 0분의 0꼴 형태에서 파악해 줬고 이 값이 지금 f1이 0이니까 f 프라임 1의 값은 마이너스 8 4분 나오겠죠? 그러면 951번 한번 가봅시다. 951번. 자, 얘가 지금 아까 선생님 그 말했던 합성함수에 관한 미분법인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
근데 사실 분자 분모 미분해가지고 대입해보면 자 1분의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정의에 의해서 라지 f x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금 얘가 x 플러스 1이 분모니까 미분계에서 정의식 쓰려면은 분자도 어떻게 써야 돼? x 세제곱 아니 분모도 x 세제곱 플러스 1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사실 만들어줄 수 있잖아. 맞니? 왜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얘랑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1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정의식에서 뭐 하면 된다고? 도연아? 정의식에서 분자 분모 미분하면 된다. 미분해주면은 분자 같은 미분하면은 얘가 라지 f 프라임 x 세제곱하고 나서 곱하기 3x 제곱까지 나와야 된다. 이 속함수 미분까지. 그래놓고 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값은 뭐랑 똑같냐면은 f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답이 3번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당연히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991번 봅시다. 991번. 자 다음 세 개의 넓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등차수를 이룬다.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중항에 의해서 S2를 2배 한 게 S1과 S3의 합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한번 이렇게 가보자. 어차피 궁금한 게 S2야. 그치? 자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3S2를 쓸 수 있니? 그치? 그래서 여기 다 더한 게 3S2입니다. 근데 이 넓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이 넓이가 지금 3S2인데 이 넓이는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면 되니까. 그럼 6분의 3의 세제곱 나오겠니? 그치? 6분의 3의 세제곱. 그럼 2분의 9가 3S2니까 S2는 2분의 3번 바로 나오겠지? 얘를 막 써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알고 있는 강력한 공식 중에 하나가 넓이 공식이니까. 그다음에 992번 같은 경우도 참 잘 들어봐.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를 진짜 막 다 전개해가지고 항별로 적분하고 나서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냥 계산하자는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냥 계산 파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선생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은 정적분이라는 건 사실 원시 함수에서 함수 값을 뺄 셈이잖아, 그렇지? 뭐냐면은 우리가 정적분 정의 자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라는 게 애초에 정의 자체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값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항별로 적분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라 이게 아니라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원시함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차를 이용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함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3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이 함수 그래프의 원시 함수는 이 함수 그래프를 도함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도함수가 지금 1,0에 대해 점대칭이야. 맞지? 도함수가 1,0에 대해 점대칭이야. 그러면 원시 함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을까? 차차 함수는? 도함수가 1,0에 대해 점대칭이야. 그 원시 함수는 어떠한 대칭성을 갖고 있을까? x는 1. 그치. x는 1에 대해 선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원시 함수 그래프를 보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한 선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라는 거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합일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의 2배일 거야. 그렇지? 넓이는 이제 똑같을 거니까. 근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원시 함수에서는 함수값 차라 그랬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원시 함수에서 1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의 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에서의 이 높이 차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높이 차가.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 차는 어차피 선생님이 이 부분을 x축으로 간주했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지. 맞니? 여기를 x축으로 간주했을 때 이 높이 차라는 게 이 점에서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최고차에서 1, 2,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최고차 개수가 4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원시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 개수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자, 1에서의 함수 값을 구할 때 우리 이 간격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싶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러면 4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많이 도였나? 그럼 여기서 내가 x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 거리로서 볼 수 있는 거야. 여기 2를 대입하는 거는 플러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쓰잖아.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 기하적으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야. 거리가. 이 간격. 그래서 얘가 지금 2. 근데 지금 중근이니까 제곱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서는 근으로부터 떨어진 이 간격인데 근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일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이라서 플러스 1이 상관없겠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간격에 2, 간격이 2. 근데 제곱이 있어.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이겠지. 근데 최고차가 4분의 1이 있네. 4분의 1이. 그래서 이 높이차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써가지고 대입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그냥 그래프 상에서 간격의 곱으로서 계산하겠다 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적용해주면은 이 높이차가 4가 되는데, 이 높이차가 4라는 거는 얘가 자 여기 이 부분이 4인 거니까 얘도 4가 되면서 답이 3번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개해가지고 항별로 적분한 다음에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되지만 어차피 그건 계산이니까 크게 효용성이 없다는 거야.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원시함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차로 계산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할 것이다. 알겠어? 이게 개념반 수업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목요일 끝날 건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한 4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 4주랑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보기 전 3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기말 보기 전까지 좀 여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선생님 총 7주 해가지고 이 문풀 반수로 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1학기 때 그 따로 선택 과목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대수만 듣는다면은 그것도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지? 이게 훨씬 더 많은 어떤 스킬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로 그걸 알릴 수 없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걸 다 알고 나서야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996번 봐봅시다. 선생님이 그거 교재를 지금 다 만들었는데 그걸 인쇄를 해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조사할게. 목요일까지 조금 고민해가지고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오세요. 알겠어?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뭐지? 시간인데? 선택과목 뭐 보라는 거. 넌 선택 과목 이렇게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만 하는 거야, 수학. 수학 선택 과목이 하나인 친구들은, 대수밖에 안 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들으라고. 뭐 다른 뭐 확통이나 기하가 있다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니. 1학기 때 대수 말고 확통이나 기하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1학기 때 합동이렇게 없어? 이해를 학원 이나기야. 1학기 때 그러면 우리는 해. 봐봐, 하잖아. 한 사람 있다고. 1학기 때 대수만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학교에서 확통이나 기하를 하는 친구도 있다고. 너 아니라고. 너 아니잖아. 기억이 안 나. 우리 표 대이 아니지. 대수밖에 안 하지. 자, 996번 봅시다. 자, 그린 것 같이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 때, 자, 가봅시다.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3b입니다.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를 한번 적분해 보면은 여기 지금 길이니까 그냥 3b겠지. 길이니까 3b. 길이는 3b. a는 마이너스 3b인데 길이로서는 3b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넓이 값이니까 넓이 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얘를 적분할 건데 4분의 1에 x 4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b를 대입한 거랑 3b를 대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구하면 된다. 그럼 어차피 둘 다 지금 뭐가 있어? 둘 다 지금 4분의 1이 있을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x에다가 b를 대입한 거랑 그다음에 x에다가 3b를 대입한 걸 구해가지고 어차피 이 값이 지금 비율이잖아. 비율. 넓이 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 b는 어차피 4분의 1이 똑같이 있잖아. 그렇지? 대입했을 때 4분의 1이 똑같이 있어. 없는 값은 지금 얘는 b를 대입하고 얘는 3b를 대입한대. 그럼 3의 4제곱 나오겠지? 3의 4제곱 81. 답이 5번 나온다. 이해되니? 도현아, 이해돼?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02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fx랑 1차 함수 gx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가 나온대. 그랬을 때 g1에서 f1을 뺀 값을 구해라 돼 있어.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이 1차 함수랑 3차 함수 그래프가 원점에서 만나고 x좌표 2인데서 만나고 4인데서 만나. 그러면 이 두 그래프는 전부 다 2,0에 대해서 점대칭이겠지. 그렇지? 1차 함수 그래프는 이 직선은 항상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일 거니까. 그럼 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일단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쌤이 가볼게. 자, f 빼기 g를 쌤이 h 프라임을 해볼게. 어차피 넓이는 정적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함수 h에 대해서 그 더함수가 지금 f 빼기 g인 거야. 근데 f 빼기 g는 그래프 상으로 이러한 모양이 나와가지고 0, 2,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 원시 함수 그래프를 보면은 자, 얘가 지금 2, 0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원시 함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겠지. 선대칭이. 그래서 선대칭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서 0, 2, 4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넓이가 2라는 거는 여기 함수에 대해서 이 높이 차가 2가 된다는 거지. 이 높이 차가 2라는 거야. 맞니? 높이 차가 2가 된다. 자, 그럼 보면은 이 높이 차가 2라는 건데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적용하면은 자, 2의 제곱이랑 2의 제곱하고 최고차 개수를 곱하는 게 2라는 거야. 그럼 최고차 개수는 8분의 1이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의 최고차 개수가 8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를 미분한 함수가 지금 f 빼기 g니까 f 빼기 g에 대해서 최고차 개수는 2분의 1이 되겠지. 최고차 개수가 8분의 1의 4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나올 거니까. 그래서 f 빼기 g는 2분의 1에 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한 게 문제에서 묻는 g1 빼기 f1일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2분의 3 나오겠네. 근데 그거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쭉 넘어가서 1008번 봅시다. 자, 곡선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한 곡선의 방정식을 y는 fx를 하자. 그랬을 때 fx랑 yx제곱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fx식을 써보면은 fx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은 우리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니? 그지? 그럼 이 fx랑 y는 x제곱이 만나는 교점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만족한 x값이 x는 1 또는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도 어차피 각각에 대해서 보지 말고 차함수로 보라고 했어. 차함수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 1인데 그럼 차함수에서는 결국에는 이 차함수 넓이공식 쓸 수 있으니까 넓이공식 써보면은 6분의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하면은 얘가 얼마 나오겠어?
2분의 9가 나오겠지. 근데 답에 2분의 9가 없어. 왜 그럴까? 선생님 아까 교점 구할 때 여기서 1 나눴어. 2를. 근데 최고차 함계수는 여기서 1이 아니라 2일 거 아니야. 선생님 1 나눴으니까. 다시 2를 곱해주면은 답이 9가 된다. 2번. 최고차 계수가 2인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1012번 봅시다. 자, 점 2분의 1, 마이너스 2랑 곡선 yx축의 근 두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해라. 내가 아래로 블록인 이 참수가 있고 이 점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야.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볼게. 접점을. 그럼 이렇게 삼각형 나올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는 구해야겠지. 그럼 실제로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y는 2t x-t 플러스 t 제곱이 어디를 지난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2는 2t에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t 제곱.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t의 값이 2가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궁금한 게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야. 그치?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치? 적용해가지고 빼면 되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지. 세 점의 좌표 나와 있어. 그러면 신발끈 공식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신발끈 공식 써가지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넓이 공식 써보자. 넓이 공식. 여기는 이 넓이 공식. 이 넓이 공식 어차피 두 분의 차랑 관련 있으니까 6분의 3의 세제곱 하면은 2분의 9 나오죠. 2분의 9. 2분의 9. 그다음 따로 뭐 증명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해보면은 여기를 쌤 S1이라고 여기를 S2라 하면은 S1은 이 S2가 만족할 겁니다. 따로 증명하지 않을 건데 이 상황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있다. 그게 위에가 2고 아래가 1이 된다. 답이 4번 나오겠죠?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제 뭐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밑에 최고차 계수가 2인 3차 함수에 대해서 곡선 fx랑 곡선 t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는 그냥 3차 함수 넓이 바로 쓰면 되잖아, 그지? 왜냐면 지금 0과 1이 두 분의 차야. 그럼 어차피 1의 4제곱이 1일 거 아니야. 최고차 계수가 1에 그럼 12분의 2니까 답이 6분의 1 나오겠지 바로.
됐어? 다음 쭉 넘어가서 1019번 봅시다. 자, S1과 S2가 같다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이거를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해봅시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인테그랄 0부터 감마까지 얘를 전적 분할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 되겠지? 0부터 감마까지 전적 분할 값이 제가 지금 4분의 1에 감마 4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 플러스 k 감마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니? 그 다음 우리가 세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파악해 줄 수 있지. 세근이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값이 마이너스 k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니? 자,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 감마 세제곱이 2 감마 마이너스 k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감마가 쌤이 근이라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이렇게. 맞지? 그다음에 얘를 한번 원시함수 그래프트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얘가 원시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을 건데 자 0부터 감마까지 정렬했을 때 이 값이 0이라는 거는 0과 감마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야. 0이 있고 이렇게 감마가 있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어차피 얘를 적분했을 때 3차 항계수 0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여전히 0이 되겠지. 세근의 합은. 그래서 이 점의 x표가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감마 된가? 2감마 이렇게. 왜냐면 감마가 지금 중근이라서 감마는 2번 더 할 것이고 이 감마 마이너스 2감마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지금 최고차에서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x
x 플러스 2 감마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뭐 y는 p라 합시다. 플러스 p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물론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얘를 미분한 식이 얘랑 똑같아야 돼. 맞니? 그럼 얘 미분했을 때 얘랑 똑같습니다 하고 개수 비교하면 우리가 감마 값을 구할 수 있겠니? 맞아? 아니야? 미분한 다음 식정을 해가지고 이 식이랑 얘 미분한 식이랑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리고 개수 비교하면은 감마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알겠어? 왜냐면 지금 여기 x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x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감마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미분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면은 감마랑 키가 나올 거니까 마무리 계산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 일단은 센 가서 우리가 뒤 남은 부분만 좀 봅시다. 여기는 지금 간단해 진짜. 내용 별거 없어. 자,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인데, 자, 우리 물리학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변위랑 움직인 거리,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필요 없고, 변위는 그냥 정말 변하는 위치야. 변하는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움직여 출발해가지고 얘 가졌다가 지금 거리 2야 갔다가 다시 1만큼 뒤쪽으로 왔어. 그럼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 변위는 1이겠지. 근데 실제 이동 거리는 2만큼 움직였다가 1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동 거리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1번. 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속도가 VT이고 T는 0에서의 점 P 위치가 X0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라는 거는 X는 처음 위치에서 변위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각 T는 A부터 시각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랑, 이거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의 ft dt가 된다. 즉 변위라는 건 그냥 전조품 값이고 이동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놓고 관찰해야 돼. 절대값 씌워놓고 얘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 ft dt가 된다.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속도가 지금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인데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라 했어. t는 0일 때 점 P의 위치가 1이라 그랬어. 그럼 t는 2에서 점 P의 위치라는 거는 1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의 vt dt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vt에 대해서 vt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t의 값이 1과 2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시 함수를 풀어보면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는 2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 곱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 사실 항별로 접근한 다음에 2를 대입해도 되고 이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원시함수를 부려가지고 함수 값을 비교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그다음 2번 t는 1과 t는 3까지의 점 p 위치 변화량이 라는 거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셔야 되고 이 값을. 그다음에 1부터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거리를 구하라는 건 1부터 3까지 절대값의 vt dt인데, 자,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어가지고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x좌표가 1과 2인 상황에서 1부터 3까지 전력 보냈대. 그러면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구간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 1부터 2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vtdt 해야 되고, 2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vtdt. 이 값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중력분 값을. vt 함수씩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자, 같이 봐봅시다. 자, 원점 출발해가지고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 속도 그래프 나와 있는데, 자, 시각 T는 6에서 점 P 위치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부분만큼 지금 증가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전력분 값이 이 넓이니까 여기 넓이는 2가 될 것이고, 여기 넓이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만 갔어. 그럼 뒤로 다시 2분의 1, 2분의 1 갔으니까 뒤로 이만 간 거지. 그럼 다시 앞으로 2분의 1만큼 왔어. 그럼 최종적인 위치가 2분의 1이 되겠죠?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두 칸 갔다가 뒤로 두 칸 갔다가 다시 2분의 1만큼 앞으로 온 거야. 그다음에 출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즉 여기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처음 운동 방향 바꾼 거고, 이건 두 번째 운동 방향 바꾼 거니까 그 사이에 움직인 거리는 2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쉽게 보자라는 거야, 그래프로. 다음 128번 봅시다.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야, A, B를. 자, 물체 A의 속도 FT와 물체 B의 속도 GT를 나타낸 건데, 자, 0부터 C까지 FT랑 GT를 정적분간 값이 같다 그랬어. 자, 기억 봅시다. T는 A일 때 물체 A는 물체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 맞는 말이겠죠. 왜냐면 넓이 비교했을 때 A에서의 여기 이 넓이랑 이 넓이 비교하면은 A가 이만큼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더 위로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높게 있다. 맞는 말 할 것이고. 그다음 니은 T는 B일 때 물체 A와 물체 B의 높이의 차가 최대인가 물어봤어. 맞겠니? 자, 물체 A와 물체 B 높이 차라는 거 어차피 도함수에서 지금 내가 속도가 그래프니까 얘들의 차를 보면 돼, 차. 그럼 차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도함수가 지금 여기서 만난 상황이면은 f에서 7을 뺀 게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걔를 접근했을 때는 이 점에서 그 값을 받겠지, 그 값을. 아니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B 전까지는 f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근데 B 이후에서는 f는 이제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G에 비해서 G는 더 빨리 증가한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f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다음에 G도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어. 근데 B 이후에는 얘는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얘는 더 빠르게 증가한대. 그럼 이 차가 점점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 높이 차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것이고. 다음 디귿
t는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에 있겠죠. 문제에서 0부터 C까지 FTT랑 0부터 C까지 DT가 같다 그랬고, 얘는 지금 도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라서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 기억, 니은, 티귿. 오늘 뭐 배운 내용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변이랑 움직임 거리만 잘 구분해 주시고, 실제로 나머지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문제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말 범위에 대해서 시험 하나 풀 거니까 공부 좀 해오세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들이 아닐 거니까. 여기까지 합시다.